안녕하십니까, 이상욱입니다. 20세기 프랑스 문학의 걸작 슬픔이여 안녕 4강의 첫 데뷔작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욕망 사이에서 흔들리는 인간의 조상을 정말 리얼하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4강이 슬픔이 안녕이라는 이 소설을 쓸 당시 소르본 대학 1학년 18세 때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8세의 대학생이 이런 소설을 썼냐는 것입니다. 문학사에 천재들이 많지만 첫 작품으로 한 시대의 정신을 드러낸 작가는 흔치가 않습니다. 슬픔이 안녕은 바로 그런 작품입니다. 사강은 1935년 프랑스에서 태어났고 이 슬픔이 안녕을 집필하고 발표했던 때가 1954년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 문단을 뒤흔들었고 프랑스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18살 소녀가 썼다고 믿기 어려울 만큼 인간 욕망의 복잡성과 자유의 문제를 정교하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성 작가가 성과 욕망을 이렇게 솔직하게 묘사한 것은 당시로는 파격적이었습니다. 마치 사강 자신의 삶을 미리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드러냈는데요. 스타 작가가 된 이후에도 사강은 평생 자유를 사랑했고 작품 속의 인물들처럼 위험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도박과 사랑과 방랑. 그러니까 사강 자신이 자유와 욕망 사이에서 떠돌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이해하려면 먼저 제목부터 이해해야 되는데요. 슬픔이여 안녕이라는 것은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고요. 나는 이제 슬픔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 안녕 슬픔이여. 이런 뜻으로 읽는 게 더 정확할 듯합니다. 세실이 여자 주인공인데 이 소설 마지막에서 처음으로 죄책감과 상실감과 인간 존재의 비애를 경험합니다. 그녀는 쾌락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안너의 죽음 이후에 세실은 슬픔이라는 새로운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줄거리를 잠시 살펴보면 주인공 세실은 17살 소녀입니다. 그녀는 홀아버지 레몽과 함께 프랑스 남부 해변에서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레몽은 자유로운 플레이보이입니다. 자유롭게 젊은 여성들을 바꿔가면서 그냥 연애를 하는 그런 플레이보이였습니다. 세실 역시 그런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순간의 즐거움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계는 아름답게 보입니다. 햇빛이 있고 바다가 있고 춤이 있고 술이 있고 연애가 있습니다. 이런 행복만 존재하는 낙원처럼 보입니다. 그 세계 속에 어느 날 안느가 등장합니다. 안느는 지적이고 품위가 있으며 책임감 있는 여성입니다. 그녀는 레몬과 결혼하려고 하고 세실의 삶에도 질서와 규율을 가져오려 합니다. 처음에는 존경하던 세실도 점차 안느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낍니다. 안느가 들어오면은 자신이 누려온 자유로운 세계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실은 안느를 몰아내기 위한 계략을 꾸밉니다. 그 계획은 성공했지만 안느는 그것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동차 사고처럼 보이지만 그건 안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소설 마지막에는 그 안느의 비극적 죽음 앞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다시 이전의 그 어떤 쾌락적인 생활로 돌아갑니다. 파티와 연애와 방탕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세실의 마음속에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슬픔이 남아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종류의 사랑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세실과 프레이보이 아버지 레몽이 추구하는 사랑입니다. 욕망의 사랑이고 순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현재를 즐기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안느가 보여주는 사랑입니다. 책임의 사랑, 성장을 돕는 사랑, 상대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은 자유인가 아니면 책임인가? 사랑은 욕망인가 아니면 헌신인가? 소설가 사강은 어느 한쪽을 정답으로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를 모두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가장 깊은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실은 안느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느가 진실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세실은 안느를 파괴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은 진실보다 욕망을 먼저 선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를 압니다. 그러나 늘 옳은 것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삶이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탕함으로 돌아가고 절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혹에 흔들리고 책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유를 갈망합니다. 세실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거울입니다. 세실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강은 육체적 욕망을 그 자체로 악으로 묘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바라봅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닙니다. 문제는 책임 없는 욕망입니다. 세실과 레몽은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안느의 죽음은 바로 그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 소설은 유욕을 비난하는 작품이 아니라 무책임한 자유를 경고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존적으로 보면, 즉 실존주의 철학으로 보면 세실은 자유를 선택했지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인물입니다. 프로이드의 관점에서 보면 안나는 초자를 상징하고 세실과 레몽은 쾌락 원리를 따르는 욕망의 세계를 상징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선을 알면서도 죄를 반복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세실의 비극은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인간 조건 자체의 비극입니다. 슬픔의 안녕은 전후 프랑스 사회의 정신을 가장 예민하게 포착한 작품입니다. 전통적 도덕이 약해지고 개인의 자유가 새로운 가치로 떠오르던 시대의 사강은 자유의 한이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공허와 슬픔까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18살 대학생 사강의 첫 작품이었다는 사실이죠. 대부분의 작가가 평생 탐구하는 주제를 사강은 데뷔작에서 이미 완성도 높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슬픔의 안녕은 청춘 소설을 넘어 현대인의 영혼을 해부한 소설로 평가받습니다. 슬픔의 안녕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진실을 알면서도 욕망을 선택하는 존재다. 이 한마디로 이 소설의 주제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공감합니다. 인간은 진실을 알면서도 욕망을 선택하는 존재라는 말.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원죄를 지닌 존재의 그 실존을 정말 18세 당시 사강이 이렇게 슬픔의 안녕이라는 작품으로 표현해왔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정말 이 소설 리뷰를 하면서도 고개가 거덕여지고 정말 인간의 그 한계 이런 것들을 체감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